이봐 그 손에 들린 고철 덩어리. 6.25 전쟁 때 쓰던 유물이야? 한국군은 최첨단이라더니 특수부대가 넉마주의 꼴을 하고 있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대신 억양이 섞인 날카로운 한국어가 쏟아지는 빗소리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오만함이 가득 섞인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미군 장교였습니다. 미친 사랑과 피 튀기는 생존 액션이 뒤섞인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조국을 위해 그림자처럼 싸우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그날의 폭우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도발적인 말을 내뱉은 여자는 올리비아 스톤 소령, 미 델타포스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여성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죠. 전술모자 아래로 묶어 올린 금발 보석 같지만 냉막한 푸른 눈, 그리고 수천 시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몸매는 타이트한 군복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SIG MCX 스피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화상 조준경 적외선 레이저, 반동 제어 개머리판까지 그야말로 돈으로 바른 괴물 같은 무기였죠. 반면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남자는 강한수 대위. 대한민국 707 특임대 공격대장이자 코드네임 고스트 유련로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화려한 올리비아와 달리 강한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낡아빠진 특전복, 진흙투성이 전투화, 그리고 손에 들린 건 도색이 다 벗겨져 은색 쇠붙이가 드러난 낡은 K1A 기관 단총뿐이었습니다. 최신 조준경, 그딴 건 없었습니다. 오직 가늠자와 가늠쇠, 그 단순하고 초라한 기계식 조준기뿐이었죠. 한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에 난 흉터를 타고 흐르는 빗물을 무시한 채 칠흑 같은 눈동자로 올리비아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심해의 바위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빗소리 때문에 귀라도 먹었나? 올리비아는 한수의 침묵이 거슬렸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 아니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그녀는 707 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식인 상어, 살인 기계. 하지만 올리비아에게 현대전은 기술과 자본의 싸움이었습니다. 악과 깡으로 버티는 아시아 군대의 훈련 방식은 그녀에게 그저 미개한 쇼처럼 보일 뿐이었죠. 스톤 소령. 마침내 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갈 긁는 듯한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사격장이지 무기 패션쇼장이 아닙니다. 장난감 자랑은 펜타곤 가서 하시죠. 올리비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한국군 대위 따위가 미군 엘리트에게 말대꾸를? 뒤에 서 있던 미군들이 웅성거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최신형 소총 총구를 한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장난감? 이 최첨단 걸작을 보고 장난감이라고? 좋아. 그렇게 그 고철 덩어리에 자신 있다면 내게 하나 할까? 한수는 자신의 가슴에 닿은 총구를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올리비아는 총을 놓칠 뻔했죠. 한수의 서늘한 눈빛이 올리비아를 꿰뚫었습니다. 무슨 내기입니까? 이동 표적 사격, 거리 300m, 폭으로 시야 거리 50m 미만.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내가 이기면 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한국군의 무능함을 인정해. 그리고 만약 내가 이기면 올리비아는 한수의 낡은 군화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지. 내 군화를 핥으라면 핥아줄 수도 있어. 미군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맨눈으로 300m 이동 표적을 열화상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고막을 찢을 듯 울어댔습니다. 저 멀리 희뿌연 빛 속에서 표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열화상 조준경을 켰습니다. 주황색 화면 속에서 표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탕탕탕. 세 발의 총성이 깔끔하게 울렸습니다. 300m 밖 표적 3개가 즉시 넘어갔습니다. 올리비아는 총을 내리며 한수에게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 내 차례다, 고스트. 아군이나 쏘지 말라고. 한수는 말없이 K1A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사격 자세는 미군 교범과는 달랐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온몸에 힘을 뺀 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웅크린 자세. 견착된 총은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뭐해? 총이 썩어서 안 나가나? 아님 쫄았어? 미군 병사 하나가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한수의 호흡이 빗소리와 동기화되는 것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농밀한 살기가 빗줄기를 가르는 것을. 투웅. 단 한 발. 둔탁하고 무거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표적을 바라봤지만 표적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죠. 푸아하하, 빗나갔네. 스치지도 못했어. 미군 측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대평가했군, 강대위. 무릎 꿇을 준비나. 사격 중지, 전원 사격 중지. 그때 통제실 장교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확인해, 표적 확인해. 확인할 게 뭐 있어? 빗나갔는데. 올리비아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사격장 대형 전광판에 한수가 쏜 표적의 확대 영상이 뜨는 순간 사격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표적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의 정중앙 10점 만점 한가운데에 나 있던 기존의 탄착군 구멍. 한수의 총알은 정확히 그 구멍을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뒤 50m 후방에서 사격장을 감시하던 감시용 드론 한 대가 박살이 난 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통제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대위가 표적의 구멍을 통과시켜서 뒤에 있던 드론을 격추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수에게 꽂혔습니다. 기계식 조준기로 300m 밖 표적의 구멍을 통과해 그 뒤에 있는 더 작은 드론을 잡았다.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아니 마술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수천만 원짜리 총이 갑자기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한수는 총을 내리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장에는 열화상 조준경 따위 없습니다. 소령. 배터리는 방전되고 장비는 진흙에 고장나죠. 그때 당신을 살리는 건 오직 감각뿐입니다. 바람, 습도,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그는 올리비아의 최신형 소총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총은 낡았지만 내 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 총은 기술 없는 기술자가 든 비싼 장신구일 뿐이군요. 한수의 말은 올리비아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군 엘리트로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모.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거기서. 올리비아가 악을 썼습니다. 이건 뽀록이야, 운이라고. 다시 해.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외침을 덮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위이잉. 비상 사이렌. 훈련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드레드, 컷, 실제 전시 상황을 알리는 경보였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를 피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올리비아의 위성 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고 한수의 무전기에서도 긴박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병력 주목.
훈련 상황 아니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북쪽 국경 레이더 기지가 정체불명의 무장단체에게 공격받았다. 놈들이 DMZ 산악지대로 이동 중이다. 707과 델타포스, 귀관들이 최인접 부대다. 지금 즉시 작전 개시하라.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반복한다. 실탄 사격 허가. 사격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쟁의 열기는 사라지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에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한수가 다시 올리비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사지로 들어가는 군인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총이 장난감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나, 스톤 소령? 한수는 낡은 K1A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기회는 왔군.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실전에서 적은 표적처럼 가만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빗나간다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차가운 빛 속에서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군화를 닦아줄 시간 따위 없을 겁니다. 대신 당신 시체를 수습해야 할 테니까. 올리비아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더 이상 시골뜨기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손에 든 총이 무거워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밤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최정의 요원들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진짜 생존 게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군 여장교와 말이 없는 한국 특수부대원. 최악의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산악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었는데 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 숲속 그들을 노리는 진짜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폭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DMZ 인근의 산악지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길 이놈의 진흙. 발이 푹푹 빠져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올리비아 소령이 욕설을 내뱉으며 최신형 전술화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20킬쯤이 넘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드론 예비 탄창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미군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장비 탓에 거친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한수 대위와 707 대원들은 마치 산짐승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만 챙겼습니다. 한수는 올리비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서 나갔습니다. 소령 장비를 버리십시오. 여기는 평지가 아닙니다. 그 무게로는 30분도 못 가서 탈진합니다. 한수의 건조한 조언에 올리비아는 발끈했습니다. 이건 내 생명줄이야. 위성통신, 열화상 드론, 생체 신호기. 이게 없으면 우린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신네처럼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줄 아나? 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산에서는 기계보다 다리가 튼튼한 게 더 중요합니다.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GPS 화면에만 의존하며 경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GPS 신호는 폭우와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자꾸만 끊겼습니다. 이쪽이야. 위성이 가리키는 최단 경로라고. 올리비아가 가파른 계곡 쪽을 가리켰습니다. 한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집안이 약해요.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냄새, 지금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개코 같은 소리를 믿으라는 거야? 올리비아는 한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진입했습니다. 한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올리비아의 자신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쿠구구궁,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GPS 화면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지만 한수가 말했던 그 썩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뛰어, 위쪽으로.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가 그들이 서 있던 길을 덮쳤습니다.
미군 대원 하나가 장비 무게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휩쓸릴 뻔한 순간 한수가 몸을 날려 그를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던졌습니다. 쾅! 그들이 서 있던 곳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올리비아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첨단 GPS는 산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촌스러운 한국 장교의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한수는 흙을 털고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주지만 본능은 현재를 읽습니다. 한 번만 더 제 명령을 무시하면 그땐 두고 가겠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수의 등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폭파해 만든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머리 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올리비아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적군 발견, 12시 방향. 미군 포인트맨이 소리침과 동시에 총성이 숲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숲에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드론이다, 자폭 드론.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와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폭발했습니다. 콱쾅, 콱광. 폭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런 최첨단 무기는 북한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통신, 본부의 지원 요청에. 올리비아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재밍입니다. 모든 주파수가 차단됐습니다. GPS도 먹통입니다. 통신병이 절규했습니다. 적들은 유령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최첨단 열화상 장비에도 잡히지 않는 특수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대원들이 자랑하던 기술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화면은 지직거렸고 통신은 끊겼으며 스마트 스코프는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하지 마, 산계에. 한수의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는 707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육안과 청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반격했습니다. 한수의 K1A가 불을 뿜었습니다. 투박한 기계식 조준기였지만 그의 총알은 정확히 적 드론의 로터를 박살냈습니다. 미군들 어모의 3시 방향 바위 뒤로 이동한다. 하지만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간 군사 기업 PMC 용병들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절도 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군 지휘관 바로 올리비아였습니다. 타깃 확보, 여자만 노려. 적의 무전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RPG 로켓 하나가 올리비아가 숨어있는 나무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폭발의 충격으로 올리비아가 튕겨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졌습니다. 소령, 한수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엉킨 채 어둠 속에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거센 나뭇가지들이 그들의 몸을 핥히고 차가운 빗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수는 본능적으로 올리비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가 느낀 것은 자신의 등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바위의 통증과 품에 안긴 여자의 떨림뿐이었습니다. 적들의 발소리가 절벽 위에서 멈췄습니다. 확인해,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수는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그들은 절벽 아래 계곡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성한 덤불과 진흙이 쿠션 역할을 해주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으윽! 옆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개방성 골절이었습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네,
내 다리. 올리비아가 덜덜 떨며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여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나, 이제 못 걷는 거야? 여기서 죽는 거야? 한수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군복 상의를 찢어 지혈대를 만들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놈들이 듣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손대지 마. 올리비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그럼 내 말 들으십시오. 지금 뼈를 맞추지 않으면 당신은 과다출혈이나 쇼크로 죽습니다. 내 눈을 봐요, 올리비아.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낮고 강인한 목소리가 올리비아의 패닉 상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맞춥니다. 자, 잠깐만, 아직 준비가. 셋, 오드득. 한수는 카운트를 속이고 단숨에 뼈를 맞췄습니다. 아, 올리비아의 비명은 한수의 손바닥에 막혀 억눌린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한수의 어깨를 물어뜯었습니다. 한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고통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부목을 대고 찢은 군복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당신도 다쳤잖아. 올리비아는 피가 배어 나오는 한수의 등 뒤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이건 긁힌 겁니다. 한수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도 높은 계급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건 오직 이 남자의 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계곡물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물속으로 걸으면 냄새와 발자국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올리비아를 업고 걸었습니다. 저기 내 배낭에 위성 전화기가 있어. 그걸로 구조 요청을. 올리비아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놈들은 최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전파를 쏘는 순간 우리 위치가 미사일 좌표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끄십시오. 한수는 올리비아의 스마트워치와 통신 장비를 모두 꺼버렸습니다. 올리비아는 불안했습니다. 기술 없이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인가? 하지만 한수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침반 없이 이끼와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았고 진흙을 발라 체온을 숨겼습니다. 그는 숲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적들의 수색 드론이 머리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한수는 거대한 나무뿌리 밑 웅덩이에 올리비아를 숨겼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으십시오. 놈들의 시선을 돌리고 오겠습니다. 가지마, 혼자 두지마. 올리비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이 그녀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 군화 닦아주기 전엔 안 죽습니다. 한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폭발음과 함께 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죽인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 돌아와줘. 30분 뒤 한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적의 단검과 식량 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적들을 유인하고 제거한 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먹어요. 한수가 건넨 것은 투박한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맛없는 음식이었지만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추위였습니다.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올리비아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한수는 주변을 살피다 작고 좁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눅눅했지만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군복이 문제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얼음 조각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올리비아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령,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올리비아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고 싶습니까? 젖은 옷을 벗고 서로 체온을 나눠야 삽니다. 이건 생존 매뉴얼입니다. 한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짰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총상, 자상, 화상, 그가 살아온 지옥 같은 시간들이 그 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수는 올리비아의 젖은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속옷 차림의 두 남녀가 좁은 동굴 안에서 마주했습니다. 어색함보다는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한수는 올리비아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등과 맞닿았습니다. 아, 올리비아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난로를 아는 듯한 따뜻함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비벼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요. 미국에 있는 가족 생각하십시오. 올리비아는 한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쿵쿵쿵.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해. 올리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포옹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고 뜨거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우애를 넘어서는 남녀 간의 원초적인 끌림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한수의 품에서 생애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수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수는 이미 일어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덕분에 살았어. 올리비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수의 옆구리에 있는 크고 흉측한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그 흉터, 총상이지? 한수는 낡은 K1A 소총을 닦으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간 파병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 총을 썼어? 아니요, 그때는 당신처럼 최신형 장비를 썼습니다. 스마트 조준경, 위성 통신 다 있었죠. 한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이 불고 통신이 끊기자 그 비싼 장비들은 전부 먹통이 됐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조준경은 그냥 유리 조각이었죠. 우린 눈뜬장님이 됐고 제 부대원 12명이 그 자리에서 전멸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때 줍은 게 이 낡은 총이었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기계 따위에 내 목숨과 동료를 맡기지 않겠다고. 내가 믿는 건 내 눈과 내 손가락, 그리고 이 쇠붙이뿐이라고. 올리비아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가 자신의 최신 장비를 장난감이라고 불렀는지. 그의 오만함이 아니라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경고였던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올리비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십시오. 손님들이 왔습니다. 한수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소리를 냈습니다. 동굴 밖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5명. 중무장 상태.
한수가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적들은 동굴 입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다리를 쓸 수 없어 전투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신호하면 바위 뒤에 숨어 계십시오. 한수는 낡은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냈습니다. 적이다, 쏴! 적들이 돌멩이가 떨어진 쪽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 틈을 타 한수는 반대편 나무 위로 그림자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수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발각될까봐? 아니요, 탄약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뾰족한 창을 한 놈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습니다. 퍽! 소리 없는 죽음.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여 두리번거릴 때 한수는 덩굴을 이용해 내려와 또 한 놈의 발목을 낚아채 공중으로 매달았습니다. 으악!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적병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한수는 적의 공포심을 이용했습니다. 숲속 곳곳에 설치해둔 부비트랩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한 원시적인 함정들이 하나둘 작동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용병들이 원시적인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찔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한수는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로 고스트 같았습니다. 비겁하다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정의다. 당! 한 발의 총성. 리더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기계식 조준기는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동굴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잔인했지만 압도적으로 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한 경외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올리비아의 상처 부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한수가 올리비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다리의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이 박혀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폐혈증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파편을 꺼내야 합니다. 마취제는 없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수가 단검을 불에 달구며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당신을 믿어. 한수는 올리비아의 입에 가죽 벨트를 물렸습니다. 아플 겁니다. 절 때려도 좋습니다. 한수가 달궈진 칼로 상처 부위를 째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비명이 동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한수의 팔뚝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아니 동료를 자신의 손으로 찔러야 하는 고통은 그에게도 끔찍했습니다. 마침내 쇠조각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수는 재빨리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기절하듯 축 늘어졌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때 죽은 용병의 품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707놈들은 그렇다 쳐도 스톤 소령은 반드시 제거해야 해. 그녀가 살아 돌아오면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나. 그 목소리. 한수도 올리비아도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이번 연합훈련의 총책임자 미군 측 존슨 장군이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슨 장군. 그녀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상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함정이었습니다. 신무기 성능 테스트. 그 용병들은 장군이 고용한 PMC였고 우리는 움직이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최신 무기가 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신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올리비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자신의 상관이 자신을 실험용 쥐로 썼다니.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그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장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숲 전체가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탈출 루트는 하나뿐입니다. 한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지뢰밭, DMZ 내부에 버려진 미확인 지뢰지대를 통과해서 남쪽 초소로 가는 겁니다. 지뢰밭? 거길 어떻게 지나가? 놈들도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유일한 생로입니다. 지뢰밭 입구. 낡은 철조망에 에마이니 지뢰라는 녹슨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배낭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걸 찹시다. 수갑? 왜? 당신은 다리를 다쳤고 지뢰는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앞장서고 당신이 내 발자국을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해서 터지면 내 몸이 당신을 덮쳐서라도 파편을 막을 수 있게 연결해 두는 겁니다. 그 말은 같이 죽겠다는 거잖아.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철컥. 두 사람의 손목이 차가운 수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운명 공동체. 이제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뢰밭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습니다. 한수는 땅의 굴곡, 흙의 색깔, 풀의 모양을 예민하게 살피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수의 등에 엎여 그의 호흡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딸깍. 한수의 발밑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밟았다. 한수가 속삭였습니다. 압력 해제식 대인지뢰. 발을 떼는 순간 터지는 놈이었습니다. 한수 씨.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한수는 침착하게 군화끈을 풀고 칼을 꺼냈습니다. 내가 셋을 세면 당신은 최대한 멀리 뛰십시오. 수갑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안 돼. 그럼 당신은? 나는 당신이 뛰는 반동을 이용해서 옆으로 굴을 겁니다. 0.5초의 차이로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살리고 자신이 희생할 생각이었습니다. 올리비아도 그걸 알았습니다. 싫어, 같이 죽어. 절대 혼자 안 가. 그때 지뢰밭 저편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적들이 쫓아왔습니다. 저기 있다. 지뢰를 밟았어. 생포해. 진퇴양난. 아픈 지뢰, 뒤는 적군. 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갑 열쇠를 꺼내 올리비아 쪽 수갑을 풀어버렸습니다. 가십시오. 투항해서라도 살아서 증거를 남기십시오. 이 바보야. 올리비아는 도망가는 대신 한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게로 한수의 발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못 가. 차라리 같이 잡혀. 결국 그들은 꼼짝없이 적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헬기에 실려 어딘가로 이송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폐쇄된 벙커 감옥이었습니다. 존슨 장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 내 딸 같은 아이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니? 그냥 사고사로 처리되면 명예롭게 묻혔을 텐데.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장사꾼이지. 올리비아가 침을 뱉었습니다. 장군은 눈썹을 찌푸리며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한국놈이 너를 망쳐놨구나.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심리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수를 투명한 유리벽 너머 방에 가두고 올리비아가 보는 앞에서 그를 구타했습니다. 내가 협조 서명만 하면 저 놈을 살려주마. 장군이 회유했습니다. 한수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유리벽 너머 올리비아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마, 서명하지마.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습에 올리비아는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수는 이미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해, 서명할게. 제발 그만 때려. 올리비아가 소리쳤습니다. 한수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믿어, 기회는 온다. 한수는 묶인 손 뒤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뢰밭에서 풀었던 수갑 열쇠. 놈들은 몸수색을 대충 했습니다. 그 작은 열쇠 조각이 한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감시가 소홀해졌습니다. 한수는 입안에 숨겨뒀던 열쇠 조각으로 수갑을 풀었습니다. 손목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감시병이 들어오는 순간 한수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번개처럼 덮쳤습니다. 오도독, 단숨에 목을 꺾어 제압하고 총을 탈취했습니다. 이제 고스트가 깨어났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수는 벙커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총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림자처럼 나타난 한수의 총구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가 갇힌 방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한수 씨. 올리비아가 그에게 안겼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나갑시다. 하지만 벙커의 출구에는 최후의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용병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무리입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등 뒤에 딱 붙으십시오. 내가 방패가 됩니다. 한수는 한 손엔 소총, 한 손엔 섬광탄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쾅! 섬광과 함께 한수의 사격 솜씨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의 사격은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총알을 피하며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마침내 벙커 밖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존슨 장군이 헬기를 타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라, 쏘면 여자가 죽는다. 장군이 올리비아를 향해 권총을 겨눴습니다. 한수는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숨어있던 저격수가 한수를 노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저격수의 스코프 반사광을 보았습니다. 한수 씨, 피해. 올리비아가 한수를 밀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수는 넘어지며 보았습니다. 올리비아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을 그녀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한수의 절규가 헬기장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한수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조준도 하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은 기적처럼 헬기에 타고 있던 장군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장군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한수는 올리비아에게 기어갔습니다. 올리비아,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나 괜찮아. 당신 살았으면 됐어. 올리비아가 피 묻은 손으로 한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약속했잖아. 구두 닦아준다고. 제발, 제발 죽지 마. 천하의 강한 수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군 구조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때처럼 차갑고 슬픈 비가. 1년 후 서울의 국립현충원이 아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한수 소령은 정복을 입고 하나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 무공훈장과 미은성 무공훈장이 나란히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올리비아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ECM 비켜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그녀는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한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묘비 옆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여자, 올리비아였습니다. 왔어? 올리비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한수는 비를 맞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구두약과 소를 꺼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로 닦게? 올리비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기에서 제가 졌으니까요.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겼잖아.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아니요, 당신이 내 심장을 훔쳤으니 제가 진 겁니다. 한수의 낯간지러운 고백에 올리비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철 덩어리 총은 안 씁니다. 한수가 올리비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최신형 레이더가 내 옆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차가운 비는 더 이상 그들을 춥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있으니까요. 특전사와 미군 장교의 미친 사랑 이야기. 총탄보다 뜨겁고 전쟁보다 치열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이들의 사랑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성.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침묵의 총탄 이야기.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몇 번이고 울컥하고 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방금 들려드린 강한수 대위와 올리비아 소령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서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인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애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올리비아와 마주칩니다. 아니, 어쩌면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반의 올리비아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스펙, 그리고 강대국의 장교라는 지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데이터로 분석 가능하고 기술로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낡은 총을 든 강한수를 보며 비웃던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겉모습과 가진 것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가치를 그가 입은 옷, 그가 타는 차, 그가 가진 직업으로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된 그 순간 올리비아를 지켜준 것은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아니라 낡은 군복을 입은 한 남자의 본능과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수의 낡은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숱한 시련을 견뎌낸 경험과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화려한 무기를 쌓기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두 사람은 극한의 위기에 처합니다. 흙더미에 묻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계급장과 국적,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는 모두 벗겨져 나갑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과 서로의 체온이 필요한 나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동굴 속에서 강한수가 올리비아를 끌어안아 체온을 나누는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혼자서는 매서운 인생의 비바람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올리비아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강한수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생명이 유지되었듯 우리 또한 타인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독립적이어야 한다, 홀로 서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뢰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뢰밭을 건너기 위해 두 사람이 수갑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목숨을 타인의 발걸음에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계산도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강한수는 자신이 먼저 터져 죽더라도 올리비아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앞장섰고 올리비아는 그런 강한수를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산과 조건 속에서 타인을 만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은 무엇을 줄까? 혹시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과 우정은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수갑으로 연결된 두 손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함께하겠다는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무모하리만치 순수한 신뢰가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한수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희생의 숭고함을 배웁니다. 그는 과거 아프간에서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하기에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올리비아를 위해 총을 맞고 고문을 견디고 끝내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영웅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 누군가를 지켜내는 사람. 그가 바로 영웅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수많은 강한수가 존재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가장,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부모,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이웃들. 그들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지탱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대신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강한수가 올리비아를 업고 묵묵히 걷던 그 빛 속의 행군처럼 말입니다. 이야기의 후반부 내부의 적인 존슨 장군의 배신은 우리에게 씁쓸한 현실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 우리가 의지했던 권력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비아에게 존슨 장군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그녀를 실험용 쥐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굴복하는 대신 서로를 믿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정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올리비아가 배신감에 치를 떨 때 그녀를 잡아준 것은 강한수의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강한수가 올리비아의 구두를 닦아주는 장면은 이 이야기의 백미이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올리비아는 패배자가 구두를 닦아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강한수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구두를 닦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굴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내기에서 졌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기꺼이 져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섬길 때 그 관계는 더욱 빛나고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조금 더 서로에게 져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까요? 강한수의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국 이 긴박하고도 애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고 돈이 진심을 살 수 없으며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낡고 느린 것들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강한수의 낡은 총처럼 겉보기엔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올리비아가 화려한 장비를 버리고 강한수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을 찾았듯이 우리도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담아 이 이야기를 쓰고 전달하며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남긴 파동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우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사격장에서 올리비아가 강한수를 조롱할 때 나는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며 자신을 방어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요? 강한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짖지 않는 맹수의 자신감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높여 떠들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그 추락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비로소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 속에서 젖은 옷을 벗고 서로를 안았을 때 그 장면이 선정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눈물겹게 숭고하게 다가왔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남녀의 구별은 무의미했고 오직 생명과 생명의 만남만이 있었습니다. 강한수의 흉터를 보며 올리비아가 느꼈을 그 미안함과 경외감이 내 심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지뢰밭에서 수갑을 차는 장면은 내 인생 최고의 프러포즈 장면보다 더 로맨틱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무언의 맹세야말로 사랑의 극치가 아닐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연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지뢰를 먼저 밟을 용기가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한수라는 남자가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존슨 장군의 배신을 보며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독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애가 있기에 세상은 살만하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한수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리병 너머의 올리비아를 향해 미소 짓는 장면에서는 끝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물보다 더 슬픈 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통 속에서 지어 보이는 미소입니다. 마지막 순간 올리비아가 강한수 대신 총을 맞으려 했을 때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달리는 마주 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공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는 전사였습니다. 1년 뒤 휠체어에 앉은 올리비아와 그녀의 구두를 닦아주는 강한수의 모습은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 완벽했습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 활극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치유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사랑과 희생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만의 강한수를 혹은 자신만의 올리비아를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강한수와 올리비아가 헤쳐나갔던 그 폭우 쏟아지는 산속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업어줄 누군가가 있고 당신이 추위에 떨면 당신을 안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내면에는 강한수와 같은 굳건한 용기와 올리비아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사람은 없는지, 나의 무심함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작은 영웅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강한수 대위가 보여준 그 묵묵한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뛰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